사람에게 무너지는 일은 큰 모욕보다 작은 농담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농담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당신의 자리는 낮아져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신호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낮아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상대가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해서 그런 거겠지. 편해서 그런 거겠지. 우리 사이니까 그 정도는 넘어가야 하는 거겠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웃고 넘긴 뒤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들었던 그 별명, 농담처럼 꺼낸 내 실수. 다들 웃었지만 나만 웃지 못했던 그 순간, 그때 당신은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어떤 기준이 조용히 밟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 사람이 원래 장난이 심한가? 친한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넘기면 내가 속이 좁은 건가? 하지만 오래전 인간관계의 민낯을 차갑게 바라본 한 현자는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무조건 아름답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는 것을. 편안함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예의를 삼키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표정을 살피지 않고, 당신의 시간을 묻지 않고, 당신의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왜 그래? 이 말은 때로 따뜻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이 됩니다. 우리 사이라는 말로 상대가 예의를 생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이상한 위치에 놓입니다. 기분 나빠하면 예민한 사람, 참고 있으면 만만한 사람, 말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 넘기면 계속 당하는 사람. 이 네 갈래 길 앞에서 착한 사람은 자주 멈춰섭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마음을 접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힌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쌓이고 나중에는 원망으로 굳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항상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은 무례를 너무 오래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친밀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것입니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예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주 반대로 흘러갑니다. 친해졌다는 이유로 상대는 더 쉽게 당신을 부릅니다. 더 쉽게 부탁합니다. 더 쉽게 농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묻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어? 이 말 앞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입을 닫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안쪽에서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회사에 지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훈은 팀 안에서 꽤 무난한 사람입니다. 일도 성실하게 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냅니다. 특별히 모난 말을 하지 않고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맞춥니다. 신입이 들어오면 먼저 알려주고 동료가 바쁘면 자기 일정 안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팀 사람들은 지훈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습니다. 편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신뢰받는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함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회의 전 누군가 말합니다. 지훈 씨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지훈도 웃었습니다. 그러다 다음 회의에서는
지난번 지훈이 실수했던 자료명이 다시 나옵니다. 아, 맞다. 그때 지훈 씨가 숫자 하나 잘못 넣어서 난리 났잖아. 회의실에 웃음이 퍼집니다. 지훈도 웃습니다. 정확히는 웃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실수는 팀 안에서 지훈의 별명처럼 따라다닙니다. 숫자 지훈, 검토 지훈, 꼼꼼한 척 지훈. 말을 꺼낸 동료는 아기가 없어 보입니다. 진짜로 미워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애매합니다. 대놓고 화내기도 어렵고 그냥 넘기기엔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훈은 그때까지 자신이 분위기를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반복된 웃음은 어느새 그를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팀장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묻고 각자 맡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지훈이 자기 파트를 설명하려고 자료를 넘기는 순간 옆자리 동료가 웃으며 말합니다. 이번엔 숫자 잘 맞췄죠? 회의실에 또 웃음이 납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웃고 누군가는 지훈 쪽을 힐끗 봅니다. 팀장도 피식 웃습니다. 그 짧은 웃음 속에서 지훈은 말을 놓칩니다. 방금 전까지 머릿속에 있던 설명 순서가 잠깐 흐트러집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보고 준비한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설명은 끝났지만 이상하게 자기 자료가 덜 단단해 보입니다. 실수가 있었던 사람, 농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가볍게 건드려도 되는 사람, 그 이미지가 먼저 회의실에 깔렸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훈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동료가 따라오며 말합니다. 아까 기분 나빴어? 장난인데 왜 그래? 지훈은 말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문제였던 이유는 단순히 기분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공개 자리에서 자신의 신뢰가 조금 깎였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자료를 못 만들어서 흔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농담 속에서 먼저 가벼운 사람으로 놓였기 때문에 자기 설명의 무게를 잃은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농담은 그냥 농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렌즈가 됩니다. 한 번은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농담은 평판이 됩니다. 그리고 평판이 되면 그것은 일의 기회와 연결됩니다. 지훈은 그날 밤 자신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한참 생각합니다. 동료가 나쁜 사람이라서일까? 내가 속이 좁아서일까? 회사에서 이 정도 농담도 못 견디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걸까? 하지만 사실 지훈이 느낀 불편함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선이 흐려지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익숙해진 대상을 쉽게 낮춰봅니다. 처음에는 조심하던 말도 자주 보다 보면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묻고 하던 부탁도 자주 받아주다 보면 당연해집니다. 처음에는 사적인 영역이던 이야기도 한번 웃고 넘기면 공개 농담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큰 분노가 아닙니다. 짧고 단단한 선입니다. 지훈이 그 자리에서 고함을 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장문의 해명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적인 부분이라 공개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한 문장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선을 보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은 처음 보일수록 조용히 끝납니다. 늦게 보일수록 감정이 섞입니다. 상대가 이미 10번을 넘었는데 11번째에 말하면 내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묻어납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용보다 태도를 봅니다. 왜 갑자기 화를 내? 그때가 되면 문제는 선 넘은 농담이 아니라 당신의 예민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은 처음 불편한 순간에 작게 말해야 합니다. 관계가 깨지기 전에 관계 안의 예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회사 밖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친구 모임이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만났고 서로의 연애와 취업과 결혼과 실패를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오래됨이 편안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같고 꾸미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만의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관계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상대의 지금을 보지 않게 됩니다. 아직도 예전의 별명으로 부르고, 아직도 예전의 실수로 놀리고, 아직도 예전의 이미지를 현재의 사람에게 덮어 씌웁니다. 친구들 중에 태성이 있습니다. 태성은 말이 빠르고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입니다. 모임에서 늘 웃음을 만듭니다. 문제는 그 웃음의 재료가 자주 누군가의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살이 찌면 너 이제 관리 좀 해야겠다. 한 친구가 이직을 고민하면 너는 맨날 고민만 하잖아. 한 친구가 조용히 있으면 삐졌냐? 나이 먹고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사람들은 웃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웃지 않으면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불편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관계에서는 그 불편함조차 장난의 일부처럼 지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태성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야, 이번 주 토요일에 나 이사 좀 도와줘라. 당신은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쉬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태성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너 예전에도 이런 거 잘했잖아. 친구끼리 그런 것도 못해주냐? 말은 부탁처럼 시작했지만 끝은 압박처럼 바뀝니다. 당신이 망설이자 다른 친구 한 명이 웃으며 거듭니다. 그래, 너 힘 좋잖아. 이번에도 네가 가면 되겠네. 그 순간 이상한 공기가 생깁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좋은 친구가 되고 거절하면 야박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신은 결국 말합니다. 알겠어. 시간 한번 맞춰볼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집니다.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한 말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친구를 위해 한 결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시간을 한 번 더 뒤로 미룬 선택이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더 아픈 것은 상대가 무조건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태성은 아마 진짜로 당신을 편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좋아하고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이용은 한 끗 차이입니다. 상대가 내 사정을 묻지 않으면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부담 전가가 됩니다. 상대가 내 거절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상대가 우리 사이라는 말로 내 선택권을 줄이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관계의 압박입니다. 당신이 친구를 미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도 문턱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은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턱까지 없애면 사람은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옵니다.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자존심도 친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밟히면 안 됩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되었다는 말은 무례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오래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더 잃을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래된 관계를 지키려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친구는 남고 나는 사라집니다. 모임은 유지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 관계에 나가면서도 가기 전부터 피곤합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왜 또 내가 저 말을 듣고 있었지? 왜 또 내가 그 부탁을 받아줬지? 왜 또 웃고 넘겼지? 이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즐거움이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지훈의 회의실과 태성의 친구 모임은 서로 다른 장소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 구조는 같았습니다. 가까움이 쌓이는 동안 예의의 경계가 함께 관리되지 않았고 그 빈자리에 농담과 부탁과 압박이 들어온 것입니다. 초반에 말했던 그 오래된 현자의 이름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는 거리와 형식과 품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를 오늘의 관계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사람은 쉽게 낮춰본다. 존중받고 싶다면 거리도 관리해야 한다. 이 말은 사람을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해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친밀함 안에 예의를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늘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오래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결국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의 선을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선을 세운다는 것은 벽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처음 불편한 농담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말하면 됩니다. 그 말은 공개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별명은 이제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불편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사람은 당신의 속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당신이 웃어주면 그 웃음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공개 자리에서는 짧고 단단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공개적인 농담은 공개적인 선으로 멈춰야 합니다. 나중에 따로 말해야지 하고 넘기면 그 자리의 분위기는 이미 굳어집니다. 물론 크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농담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 사적인 영역입니다. 짧은 문장은 상대에게 빠져나갈 틈을 적게 줍니다.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토론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나는 그런 뜻 아니었는데. 너 요즘 예민하네. 그래서 선을 그을 때는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은 설명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셋째, 친밀함과 무례함을 분리해서 말하십시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불편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일정을 당연하게 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을 묻지 않고 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친한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무례한 행동만 분리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도 덜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죄책감에 덜 흔들립니다. 오늘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적인 부분이라 공개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쓸 수 있고, 친구 사이에서도 쓸 수 있고, 가족 모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합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지만 나를 지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상대를 민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때 당신을 지켜주던 방식이 지금은 당신을 가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는 것으로 관계를 지켜왔다면 이제는 말하는 것으로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웃어넘기는 것으로 분위기를 맞춰왔다면 이제는 짧은 문장으로 기준을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은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친밀함을 허락증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당신 자신을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선을 세우는 일을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선이 없는 착함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참지만 나중에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지키려고 침묵하지만 나중에는 그 침묵 때문에 관계가 썩습니다. 그래서 선은 관계의 적이 아닙니다. 선은 관계의 산소입니다. 너무 가까워 숨이 막히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무의식에 새길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가까워져도 나의 선을 지킨다. 이 문장은 차가운 선언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선언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에게도 나를 함부로 다루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댓글에 이 문장을 남겨보십시오. 나는 가까워져도 나의 선을 지킨다. 다음에 누군가 장난처럼 선을 넘을 때 당신의 입을 열어줄 기준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우리 사이라는 말로 당신을 압박할 때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줄 문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마운 사람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되어도 선을 잃으면 다시 편한 사람으로 소모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선을 실제로 말하는 기술로 넘어갑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가장 품위 있는 기준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페이지는 반드시 더 우아하고 강력하게 빛날 것입니다. 마인드 도서관입니다.